그래서 몇 문제 내가 한 3개 정도만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뭐 다 숙제예요. 월요일까지. 알았지? 오늘 숙제는 그냥 딱 어제 준 2단원 실력정석 인수분해 프린트 그거랑 여기 스텝 3까지 스텝 2, 3 이것이 수능 여기까지가 월요일까지의 숙제입니다. 자, 스텝 2에 먼저 10번 문제부터 좀 볼게요. 스텝 2 10번. 자, 문제가 뭐냐면 다항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x 4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3y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k가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라고 써져 있네요. 자, 요 녀석은 일단 봐봐. 항이 몇 개야? 6개. 즉 긴 식에 포함이 돼. 그치? 그럼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부터 해야 되겠어? 한 문자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차수가 낮은 거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뭐야? 왜 저기 왜 4제곱이야? 제곱이야? 그치? 잘못 썼어요. 근데 x도 2차고 y도 2차야. 그치? 어떤 문자 기준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편할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녀석. 오케이? 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언제나 편해요. 선생님 둘 다 1이 아니면요 좀 작은 녀석. 알았지? 아니면 소수인 녀석. 왜냐면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봐봐. 우리 x자 인수분해를 할 때 x제곱 플러스 뭐시기 하면 여기에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잖아.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요렇게 돼 있으면 선택지가 하나가 아니잖아. 그치? 아무래도 조금은 더 복잡해지겠지. 선택지가 많아질 거 아니야. 선택지가 좀 적게 나오는 녀석이 계산하기는 좀 편할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요 녀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자는 거죠. 디디디디디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는 게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지. 자, 그럼 요 괄호 안에 들어갈 거 불러봐. 4y 마이너스 1이고. 자, 여기 상수항 불러봐. 그럼 3y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k. 자, 이렇게 될 건데 얘가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건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야. 그치? 첫 번째 괄호도 x도 1차, y도 1차인 다항식. 두 번째 괄호에도 x도 1차, y도 1차인 다항식. 이런 꼴로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치? 자, 이런 꼴을 만들어 볼까요? 즉,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 항 3개짜리로 보고 그 x자 인수분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쵸? x자 인수분해를 할 거면 그럼 먼저 이 녀석의 인수분해가 좀 돼야겠네. 그치? 그럼 여기는 3y 플러스 몰라. 뭐시기. 역시 그럼 한쪽은 y 플러스 뭐식인데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여기가 5라고 써 있을 때도 1하고 5도 되지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잖아. 그치? 여기가 둘 다 플러스를 붙일지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일지는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면 돼. 그치? 왜? 둘이 더한 게 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는 플러스 붙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써놨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관계식이 뭐냐면 첫 번째 얘네 둘의 합이 얘가 돼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a 더하기 b가 몇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얘네 둘의 곱이 요 녀석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둘의 곱은 이렇게 써볼게. 일단 그럼 3y 플러스 a하고 y 플러스 b하고 곱한 녀석이 3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k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 전개식에서 좌변 y의 개수 몇 나와? y의 개수 a 더하기 3b. 그치? 그러니까 즉 a 더하기 3b라는 녀석이 y의 개수인 얼마? 1. 그쵸? 상수항 뭐 나와? 좌변 ab가 뭐가 돼야 돼? k가 돼야 돼. 그치? ab가 k가 돼야 된다 해서 둘이 연립해서 a값 b값 찾으면 뭐 k값 찾는 건 뭐 1도 아닐 겁니다. 그쵸? 이런 식의 방법이 있고요. 저 뒤에 이제 2차 방정식 단원으로 넘어가면 사실 그 2차 방정식 단원에 있는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녀석이. 자, 그 녀석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해드릴게. 2차 방정식은 좀 뒤에 나올 얘기인데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있을 겁니다. 알았지? 잠깐만 안 온 애들 카톡 하나만 보내볼까? 김대엽
5연속. 자, 봅시다. 무슨 생각이 있냐면, 봐봐. 우리가 어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빵. 이렇게 생겼을 때 근이 알파 또는 베타이다. 어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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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오세요. 점심 먹었어? 왜 밥도 안 먹고 댕겨 왜? 어디 갔다 와? 아이고 안쓰러운 거. 매주 토요일 그 학원 때문에 조금씩 늦어? 내가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까먹을 거야, 알았지? 내가 이렇게 이 새끼 빨리빨리 하고 저 학원 때 맞다 이럴 거 알았지? 너 기분 나빠지면 되겠어. 선생님 멍청해서 그러니까 똑똑한 네가 좀 이해해줘. 자, 학원 그 무슨 학원이야? 영어학원. 선생님한테 똑똑히 전해. 수학학원 가야 된다 그랬지? 5분 일찍 끝내달라고 알았지? 자, 이런 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봐봐. 얘를 애초에 어떤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자 이거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면 x는 하고 뭔가 이렇게 근이 써있겠지, 그치? 이렇게 써있겠지, 그치? 그럼 요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녀석이 y에 대한 1차식이 들어와야 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x는 정리가 뭔가 써져 있는 게 y에 대한 1차식일 거 아니야. 얘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치? y에 대한 1차식. 오케이? 이해돼? 요런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있잖아. 내가 그냥 인수분해를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의 공식을 써서 해를 좀 찾아볼게. 근의 공식을 써도 어차피 해는 똑같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을 근의 공식을 이렇게 샬라샬라 쓸 거야.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판별식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지금 얘가 근인데, 그치? 이 근이 어떤 형태여야 된다고? y에 대한 1차식이어야 된다고, 그치? 요 녀석이 y에 대한 1차식이어야 된다고, 그치? 그러려면 루트가 일단 좀 없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렇잖아. 요 식을 보고 y에 대한 1차식이라고 하려면 판별식 안에 분명 y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을 건데, 그치? 루트가 없어져야. 얘 분모는 뭐 2분의 1 이런 건 있어도 1차식이 되는데 중요하지 않잖아. 있어도 없어 상관없잖아, 그치? 루트가 걸리네. 그럼 루트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요 녀석이 그러니까 y에 대한 1차 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d가 0이어도 되는데 어떤 녀석의 제곱이어도 될 거 아니야. 루트를 없앨 수 있으면, 그치? 요 녀석이 어떤 완전 제곱식 형태여야 돼.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루트를 없애요. 0도 완전 제곱식에 포함해 주는 거죠. 0의 제곱이라고 그냥 보면 어떤 녀석의 제곱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돼, 그치? 자, 우리 이런 것도 알고 있어.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 중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때.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대. 그렇지. 봐봐. 그냥 우리 2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이 요런 꼴이 되기 위해 k의 값을 구하세요.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할 거잖아, 그치? 그렇게 안 할 사람 있어, 혹시? 이해돼? 즉, 얘가 완전 제곱식 꼴이 된다는 건, 요 녀석을 한 문자로 정리하면 또 2차식이 되거든? 그럼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 꼴이 된다는 건 그 2차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이해돼? 이 d가 뭔데? 판별식인데, 그치? 요 녀석의 판별식이 다시 0이 돼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즉,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최종. 판별식의 판별식. 요 녀석의 값이 0이 나와야 완전 제곱식꼴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볼게요. 저기 써져 있는 첫 번째 식 가지고 내가 판별식을 써볼게. 자,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는 1이고요. c
이렇게 쓰면 얘가 0이 된다는 거 아니야, 알았지? 얘가 0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알았지? 요걸 다시 좀 정리를 하면 16에서 12 빼면 4y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4y니까 플러스 4y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요렇게 되는데, 그치? 요 녀석의 판별식. 그럼 요 녀석의 판별식을 다시 써보면 짝수공식 쓸 수 있지, 그치? 잘못 썼어? 아이고, 마이너스 12야?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짝수공식 쓰면 36 마이너스 AC. 얘가 얼마다? 빵이다. 이렇게 놓고 풀면 K값이 나온다, 이거야. 오케이? 요런 2차 방정식에서 아이디어를 좀 빌려와가지고, 요렇게 풀면, 이게, 이런 꼴, 여기까지는 얘는 사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좀 간단했잖아. 어렵지 않았잖아. 그치? 근데 그 형태가 좀 복잡해서, 인수분해가 좀 복잡한 녀석들도 있어. 풀다 보면. 뭔가 좀 개수가 잘 안 맞네. 이런 것들은, 요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알았지? 두 가지 방법이 다 되니까,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딱 봐서, 계획 딱 봐서, 인수분해 하기 되게 귀찮아. 6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럼 귀찮잖아. 그치? 막 경우 2하고 3일 때 막, 1하고 5일 때 막 경우 막 나눠서 막 찾아봐야 된다. 막 이럴 때 이렇게 풀어버려. 알았지? 오케이?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까지 같이 기억하고 좀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적을 거 있으면 좀 적으라고요. 늦게 온 친구들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내일 모레 시험 볼 거예요. 알았죠? 1단원부터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 복소수란다. 항등식. 여기까지. 알았지? 오케이? 이 책의 대단원 1단원. 시험 문제는 그냥 내 맘대로 아무거나 막 낼 거야. 알았지? 쉬운 문제 1개. 알았지? 어려운 문제 100개. 알았죠? 자. 쉬운 문제도 있을 거예요. 수업을 잘 들었으면 쉬운 문제. 알았지? 근데 수업을 잘 들었으나 조금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도 분명 있을 거야. 알았지? 오케이? 마치 이제 뭐 예를 들어 니네 이제 이런 거 혹시 전개 내가 저번에 해보라고 한 거 기억나니? 이런 거 전기를 하면 식이 되게 이뻐지거든? 아우씨 3이야 2. 식이 되게 이쁘지, 그치? 전기했더니. 요런 걸 사용해서 푸는 문제, 뭐, 요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어. 알았지? 내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알았지? 내가 그 문제들 쭉 보다가 그냥 내키면 내고, 안 내키면 안 되고, 뭐, 이럴 거라서. 자, 다음은 스텝 3로 넘어가서 스텝 3 한 2문제 정도? 풀어볼게요. 숭숭숭. 얘도 학원 때문에 좀 늦게 오는구나. 수업을 좀 3시 10분에 시작할까, 우리? 3시 10분부터 5시 10분까지. 싫어? 넌 상관없지 않냐, 어차피? 언제 해도 잘 건데? 잠은 자더라도 집은 5시에 가야 된다? 혹시? 씨발. 자, 스텝 3의 4번 문제 볼게요. fx? fx가 하나 이렇게 따단 주어져 있어요. x의 4제곱 2a x의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2ax 플러스 1. 요놈을 인수분해했을 때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1차식의 개수를 n, a, b라고 한대. 뭔 소리지? 어쨌든 a, b에 뭔가 숫자를 딱 집어넣었어. 일단 막 열심히 인수분해를 해. 인수분해했더니 4차식이잖아. 1차식 2개, 2차식 하나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 a, n, a, b의 값이 2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이해돼? 이해돼? 근데 2차식 딱 거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아. 1차식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럼 그 n, a, b의 값을 빵이라고 보겠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A대에 뭔가 값을 딱 집어넣어서 인수분해한 결과를 봐야 그 NA, B의 값이 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이런 문제들이 감이 잘 오지 않아. 좀 복잡한 구조의 문제들이 그래서 대부분 기니디 선택형 문제로 나오고 그래서 대부분 기억번 보기가 그냥 숫자 대입해서 계산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야. 오케이? 기억번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감이 잘 안 오니까 기억번을 보면 실제로 n 0,-2가 얼마냐 물어보잖아. 이게 뭔 말이야? A 자리에 빵 집어넣고 B 자리에 -2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래? 이딴 얘기야. 그치? 그럼 기억번은 자 fx가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x의 4제곱 a에 빵 b에다 -2를 집어넣을 거니까 요렇게 쓰겠지. 그치? 얘는 사실 뭐야? 보기차식이야 지금. 그치? 그치? 보기차식 어제 했던 보기차식이니까 완전제곱식 하나 만들고 완전제곱식을 얘 가지고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싹 빼주면 요 완전제곱식 되고 얘도 2x의 전체 제곱 되고. 그치?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이쁘고 사랑스럽게. 그치? 그럼 얘 다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딱 이렇게 사랑스럽게 돼요. 그쵸? 그럼 인수분해 또 되네. 앞에 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치? 자 질문. 이 안에 서로 다른 1차식 몇 개 있어? 2개. 그 x 플러스 1 두 개인데 걔는 하나로 치는 거 서로 다른 이니까. 그치?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두 가지 종류의 1차식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1차식의 개수가 몇 개다. 서로 다른 1차식의 개수는 2개입니다 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이 값이 2개라는 얘기죠. 이렇게 확인을 해봐라는 얘기. 알았지? 맞아? 틀려? 기억번? 맞아. 그치? 대충 좀 감이 와? 좀 감이 오죠? 그럼 진짜 숫자가 바뀔 때마다 막 된장 막 다 해봐야 되나? 그럴 수 없지? 저 일반적인 형태를 그냥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됩니다. 알았지? 자, 이 일반적인 형태는 무슨 형태야 지금? 지금 식의 형태가 상반식의 형태야. 그치? 그쵸? 우리 상반식 형태 어떻게 했어? 맨 처음에 x제곱으로 묶었어. 그 다음에 x분의 x 플러스 1 치환했어. 그치? 자, 요 순서대로 쭉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니은 디귿 한번 봅시다. 니은 디귿은 뭐 특정한 숫자를 나중에 a를 찾아라 뭐 요딴 거니까. 자, 볼게요. 요 녀석을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에 얘부터 쓸게. 우리 어제 한번 보여줬으니까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그치? x제곱으로 묶으면 2a의 x에 뒤에도 x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플러스 b 다 이렇게 생겼어. 원래 중괄호 써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내가 이 녀석을 t로 치환하겠지. 그치? 그럼 얘는 뭐 되겠어? t제곱 마이너스 2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t제곱 마이너스 2 되겠지? 다 인정하죠? 그쵸? 짜짜짜짜짜짜 x제곱 이렇게 딱 쓰고 탁 이 녀석이 그럼 t제곱 플러스 2at에 플러스 b 빼기 2까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는 a, b에 뭐가 들어가냐 마냐에 따라서 인수분해가 될지 말지가 좀 결정이 되거든. 그러지 않겠어? 이 상태로 뭐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여기서부터. 그치? 자, 여기서부터 니은번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니은번 한번 볼게요. 자, 니은번 볼게요. n a, 2가 몇이 돼야 된대? 1이 돼야 된대. 그치? 자, 볼게. 그럼 A 자리는 일단 그대로 놔두고 B 자리는 뭘로 바꿔? 2로 바꾸지. 그치? 그럼 B 자리를 2로 바꾸면 주어진 fx라는 녀석이 이렇게 되겠네. x제곱에 괄호까지 필요 없어. 왜? 봐봐. t제곱 플러스 2at만 남는 거잖아. B에 2 집어넣으면. 그럼 t로 묶여 안 묶여? 여기까지. 그치? 근데 t가 뭔데? t가 뭔데? x 플러스 x분의 1. 여기도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2a. 이렇게 해놓고 x제곱 있는 걸 하나를 여기다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곱해준다 그랬지. 그치? 하나씩 곱해주면 앞에 건 x제곱 더하기 1. 뒤에 건 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1이지. 그치? 오케이? 우리 문제에서 근데 이 값이 1이 나오려면 서로 다른 1차식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한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여긴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1차식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얘가 그냥 서로 다른 두 녀석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지금. 그치? 그러면 1차식이 두 개가 되잖아. 1차식이 하나가 되려면 뭐에? 제곱.
이렇게 돼야 돼. 왜? 우리도 아까 요 상태에서 1차식 요거 하나만 셌잖아. 그치? 중복이 되니까. 그래 안 그래? 아 그럼 요 문제는 얘가 니은 번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치? 이해됐죠? 이해됐죠? 아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요 A 값이 얼마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치 두 개 있어. 아 그럼 이렇게 되는 A 값은 뿔마 1입니다. 됐니? 니은번에 A는 두 개이다. 맞아 틀려? 맞아. 됐죠? 됐죠? 이 문제 되게 여기저기 되게 많고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는 문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다음 디귿번. 이번엔 B를 뭐라고 하지? A제곱 플러스 2라고 해보지.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요식부터 이제 다시 관찰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놓은 거. 자, fx가 어떻게 생겼어? x제곱하고 괄호 안에가 어떻게 생겼어 여기? t 빨리 불러봐. t제곱. b가 b 자리에 집어넣는 거지. 불러 2at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생겼어. 아우 뭔가 이쁘게 생겼지. 이대로 가만히 안 두겠지. 그치? 그치? 그럼 어차피 x제곱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a의 제곱이고 그럼 요 녀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우리 문제 봐봐. 이 상황은 언제나 na, b가 한 개 이상이 있냐 물어봐. 1차식이 무조건 한 개 이상은 있냐 물어보는데 에이 봐봐. 얘가 인수분해가 됐을 땐 1차식이 되는 건데 그치? 얘밖에 없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이렇게 써 있어서 그럼 이때는 1차식의 개수가 몇 개야? 딴 개잖아 그치? 그럼 얘가 무조건 1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이해돼? 없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이해됐니? 아, 디귿번은 그 짓. 물론 여기가 이쁘게 탁 이렇게 생겨서 인수분해가 돼서 두 개를 탁탁 이렇게 아니 하나가 딱 나올 수도 있어. x 플러스 1의 4제곱 하면 하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짓이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어여와 야, 그거 너무 늦게 끝난 거 아니냐? 그 전에 학원이? 쌤이 너무 말이 많아요. 어떤 새끼야? 아씨 빨리빨리 끝내. 막 째려봐. 막 한 2시 50분부터 막 선생님 째려. 막 이러고 있어. 수학학원 가야 된다. 뭐 이러고 있어. 알았지? 지금 뭐 별거 한 건 없어요. 그냥 문제 지금 딱 두 문제 풀었거든. 두 문제. 다음 5번 21페이지를 풀면 됩니다. 21페이지 21페이지에 다음 문제를 또 풀어드릴 겁니다. 21페이지에 5번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빠밤빰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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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빰빰빰빰. 그럼 점심도 못 먹었겠네. 파만 언제 했지? 어제 학원 올 때도 이 머리였어? 그래? 자, 수업이나 합시다. 자, 5번. 자, 2 이상 자연수 n에 대하여 n은 2 이상인 자연수래. 근데 요 다항식 x의 n제곱 더하기 a의 n 빼기 1에 x의 n-1승 더하기 슉 해서 띠리리리링 a1 x 플러스 1000 이렇게 돼 있대. 우와. 얘가 봐봐.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자연수인 1차식의 곱으로만 인수분해가 된대. 오케이? 1차식의 곱으로만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이 녀석이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여기가 뭐 x 플러스 뭐라고 할까? 뭐 알파 뭐 x 플러스 베타 이렇게 뭐 x 플러스 감마 뭐 곱하기 땡땡땡땡땡 맨 마지막 거 또 딱 1차식 x 플러스 x 왜 마이너스라고 쓰든 플러스라고 쓰든 뭐 크게 상관없어. x 플러스 뭐시기 이렇게만 된다는 거야. 1차식이 아닌 녀석이 없다는 얘기지. 그치? 이해돼? 이해돼? 그때 뭘 물어보냐면 요 녀석의 값으로 가능한 것은 이해돼?
요 녀석의 값으로 가능한 것은. 여기 알파 베타 쓰지 말고 알파 1, 알파 2 이렇게 쓸게요. 알파 2, 알파 3, 그냥 n개가 있으니까 알파 n 이렇게 있을 거야. 왜? n차식이니까 1차식에 n개가 곱해져 있을 거야. 그치? 이해됐죠? 자, 이렇게 써놓고 나면 그럼 첫 번째 얘를 보면 드는 순간 이 전개식에서 상수항은 어떻게 결정이 되니 친구들? 요 전개식에서 상수항은 어떻게 결정이 되니? 뭐를? 그치. 알파 1 곱하기 알파 2 곱하기 띠리리리리 곱하기 알파 n이 1000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자연수이니까 얘네들 지금 다 자연수예요. 그쵸? 전부 다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몇 개 곱해서 1000이 됐답니다. 이렇게. 그치? 자연수 몇 개 곱해서 1000이 됐대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 자, 두 번째. 여기를 물어보잖아. 그럼 이 최고차항 개수 다음 항의 개수는 전개식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그치, 알파들을 봐봐. 이런 거잖아. 우리가 이 전개식을 봤을 때 자, 이 차항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두 개의 괄호는 x를 고르고 한 개의 괄호에서 상수를 골라서 곱한 게 2차항이지. 마찬가지로 두 개의 괄호에선 x를 고르고 한 개의 괄호에선 상수항을 골라서 곱한 게 2차항이야. 또 다른. 마찬가지로 또 다른 두 개의 괄호에서 x를 고르고 한 개에서 상수항을 골라서 곱한 게 한 개의 2차항이어서 이렇게 세 개의 2차항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럼 그때 2차항의 개수는 얘네들의 합이 될 거야. 그치? 마찬가지 원리야. 괄호가 여러 개가 붙어도 끝에서 두 번째 차수항을 만들려면 얘 혼자 상수항 고르고 나머지 다 2차항 골라야 돼. 아니, x를 골라야 돼. 그치? 그래서 곱하는 거랑 여기서 상수 고르고 나머지 다 x 골라서 곱하는 거, 여기서 상수 고르고 나머지 다 x 골라서 곱한 거, 이런 식일 거잖아. 그치? 즉 요 끝에서 두 번째 녀석의 개수는 이 알파들의 분필이 잘 안 나와. 알파들의 띵띵띵 전부 합이 될 거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때 요 녀석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어떤 쉐끼냐? 이게 물어보네. 그치? 일단 모든 보기가 다 130 이상이잖아. 그치? 130 이상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요렇게 봤다는 거지. 여기서 5 3개가 125개잖아. 그치? 125잖아. 요렇게 봐서 이 중에 125를 하나를 쓸 거라는 건가 봐. 그래서 얘를 더 쪼개면 좀 많이 더 해야 돼. 왜? 1을 125번 더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봐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 이 중에 개수는 몇 개인지 상관없어. 그치? 125 하나랑 8 하나 딱 두 개여가지고 이런 상황도 있겠지. 그치? 이해돼?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야? 133. 133은 어쨌든 가능해. 3번 답. 오케이? 근데 봐봐라. 어차피 이것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 몇 개가 1하고 하나가 1이고 하나가 8이고 하나가 125야. 1은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다 더한 건 134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치? 이런 논리로 가면 133보다 큰 값은 다 답이야. 그치? 그러니까 답은 3, 4, 5번은 답이 아니야. 그치? 다 서로 다른? 미안해. 그럼 이러면 130 어디까지? 4까지는 찾았어. 그치? 자, 우리 또 다른 조합을 찾아볼까? 125 곱하기 4 곱하기 2까지. 요렇게 하면 몇이야? 다 더하면 뭐라고? 131. 그치? 근데 여기에 1까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그럼 몇 만들 수 있어? 132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럼 뭐 만들어? 안 나온 거 뭐밖에 없어 지금? 135밖에 없죠. 그쵸? 답이 뭐 이딴 식으로 찾아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문제가 어렵다기보단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녀석의 항이 이런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니들은 전개식에서 파악할 수 있니? 이런 걸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알았죠? 참고로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치? 둘이 곱하고 나머지 다 x 고른 거. 또 이렇게 둘이 곱하고 나머지 다 x 만드는 거 졸라 많이 만들어져. 그치? 어쨌든 이런 규칙으로 그 다음 거는 3개 곱하고 나머지 다 x. 그 다음 또 3개 곱해서 나머지 다 x. 즉 이 중에 상수 3개를 골라서 곱해서 더해지는 모든 경우의 수만큼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개식의 개수가 이루어져 있다입니다. 인수분해는 뭐 나머지는 뭐 요 정도만 풀면 되고요. 이게 뭐냐? 9번 같은 문제, 스텝 2의 9번 같은 문제 질문하면 때릴 거예요. 알았죠?
이걸 큰 덩어리로 봐서 지금 C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C에 대한 내림차순 입장에선 큰 덩어리로 항이 4개짜리로 봐야 돼. 그치? 항 4개짜리니까 2개씩 묶어서. 그러니까 C3차랑 C2차 둘이 짝꿍. C1차랑 상수랑 둘이 짝꿍. 이렇게 해서 2개씩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면 엄청 쉽게 돼요. 알았죠? 식이 되게 복잡한 것처럼 생겼지만 금세 됩니다. 인수분해. 알았지? 오케이? 인수분해 금방 되니까 뭐 인수분해 파트는 이 정도로 해드리고요. 복소수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서 해봅시다. 복소수를 설명을 해주면서 거기도 숙제를 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와서 못 들었겠으나 월요일날 시험 봐요. 알았죠? 아이고. 시험 문제는 근데 있잖아. 어디서 낼 거냐면 100% 우리나라 어딘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나왔던 문제들만. 그냥 어딘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나왔던 문제. 근데 뭐 시험 문제를 내다 보면 뭐 상상고 문제를 갖다 낼 수도 있고, 그치? 무슨 뭐 어디 과학고 문제를 갖다 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상상고는 시험 문제 되게 쉬워요. 상상고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자, 우리 복소수로 넘어가서 여 파트가 야 못해. 애들이 진짜 못하는 파트 중에 하나야. 모르겠어 왜 못하는지. 나 솔직히 잘. 자, 하나씩 볼게요. 여긴 그래서 내가 조금 기초적인 것부터 조금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줘 볼게. 복소수 체계. 그러니까 수 체계야. 어떤? 우리가 그 전까지는 가장 큰 수 체계가 실수였단 말이야. 그치? 그냥 그래. 그래서 이 실수가 뭐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고 유리수 안에서 또 정수와 정수가 아닌 녀석으로 나뉘고 막 그랬었단 말이지. 그치? 근데 더 큰 수 체계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지. 실수라는 녀석이 있고 허수라는 녀석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합친 수 체계를 복소수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짜잘짜잘한 실수에 딸려있는 짜잘짜잘한 수체계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패스. 오케이? 그럼 복소수라는 수체계는 왜 나오기 시작했냐 하면 요런 걸 고민하게 된 거지. 요 방정식의 한 근을 고민을 하다가 그럼 그냥 요 녀석을 근을 요렇게 쓰기로 하자고 한 거야. 그냥 이렇게 써볼까? 근데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는 아니잖아.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그치?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그냥 요 녀석을 그냥 imaginary number라고 해가지고 그냥 i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자라고 그냥 약속을 한 거야. 이거 누가 약속한 거냐? 어떤 수학자 둘이서. 친구였던 두 수학자 둘이 그냥 술 먹다가 약속을 했대요. 그래 놓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쓰기로 했다? 막 소문을 내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다들 그냥 이렇게 쓰기로 했대요. 진짜래요. 내가 나도 어디서 그게 들었어요. 어디서 들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수학책을 읽다가 거기에 써져 있더라고. 책 이름이, 세계를 바꾼 11개의 방정식인가 뭐 그딴 책이 있어요. 자, 그런 책을 읽다가 거기에 막 써져 있더라고. 허수 단위의 발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 얘를 이제 허수 단위, 요렇게 불러서 이제 이것만 하나 정의를 해놓으면 요런 녀석들은 전부 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를 해서 루트 2 i 뭐 이제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복소수는 실수인 녀석과 허수인 녀석으로 나뉘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거지. 허수 단위가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복소수. 그쵸? 허수 단위가 안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실수.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한 복소수 형태를 이런 형태로 쓰자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A 플러스 BI. 여기서 A랑 B는 실수예요. B도 실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B도 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 요 실수, I가 안 붙어 있는 녀석을 실수 부분, I가 붙어 있는 이 I의 개수라고 부를게. 편의상 I의 개수를 허수 부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허수 부분도 실수여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3 플러스 2i의 허수 부분을 말하세요 라고 하면 2라고 대답하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2라고 대답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실수와 허수로 나뉘는데, 자, 실수가 되려면 그럼 허수 부분이 빵인 복소수를 실수라고 하고요. 허수가 되는 녀석들은 허수 부분이 빵이 아닌 녀석들을 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i가 남아있는 녀석과 남아있지 않는 녀석으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허수를 두 개로 분류를 할 건데, 이렇게 떨거지를 달고 다니는 허수와 이렇게 깨끗한 순수한 허수들로 분류를 하겠다 이거야. 왜 처음부터 분류를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얘네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더라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런 애와 이런 애를 분류를 하자라고 한 거죠. 나중에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깨끗한 녀석들, 실수를 안 다루 실수 부분을 벌써 꺼지면 어떡하냐? 너무 빨리 꺼지는 거 아니야? 무슨 야, 누가 눈을 이렇게 깜빡이냐? 자, 정신 차리자. 자, 순수한 허수라고 해서 순허수라고 쓰고요. 순수하지 않은 허수, 그냥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되게 있잖아. 의미가 없는 녀석들은 이름이 좀 대충대충 지어져 있어. 그렇잖아. 봐봐.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면 요 녀석을 뭐라고 하고 요 녀석을 뭐라고 하자 이랬을 텐데 얘만 중요한 거야 지금. 얘는 그래서 순허수라고 하고 걔 나머지 별 관심 없는 나머지 잡스러운 것들 다 아닌 녀석들. 얘가 아닌 녀석. 봐봐. 이름이 사실 없는 거잖아. 그치? 이름이 있는 녀석과 그냥 이름이 없는 녀석들로 그냥 나눠진 거야. 자, 순수한 허수들은 그럼 뭐가 돼야겠어? 떨거지가 없어야 되니까 그 와중에 허수 와중에 A가 빵일 때. 그치? 겠고요. 순수하지 않은 녀석들은 그럼 떨거지를 달고 다니는 녀석들. 이렇게 해가지고 복소수 체계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짠짠짠짠짠짠. 자, 나는 요 파트부터는 뭐가 슬슬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요 등호의 사용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호의 의미. 우리가 등호가 그냥 이 등호의 좌변과 등호 쓰고 이렇게 우변이 같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냥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만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 등호의 사용이 각 파트마다 달라요. 왜? 봐봐. 어떤 다항식에서 이렇게 써져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등호를 봤다. 그럼 이걸 우리가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치?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x를 찾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치?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항등식이 써져 있을 수도 있고. 즉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좌변에도 어떤 다항식이 있고 우변에도 어떤 다항식이 있으면 두 다항식이 서로 같다라는 표현은 오케이? 두 다항식이 서로 같다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야? 두 다항식의 차수가 똑같고 각 차수마다 개수가 다 이렇게 다 똑같을 때, 그치? 그때 우리 두 다항식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두 숫자가 같다라는 건 말 그대로 두 수가 같다라는 거야. 무리수에서도 우리 이런 거 중학교 때도 배운다고. a 플러스 b 루트 m과 무리수의 상등 해가지고 c 플러스 d 루트 m. 요 식의 의미, 요 등식의 의미, 이 좌변의 어떤 무리수, 얘 무리수, 우변에도 어떤 무리수가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이 무리수가 같다는 의미를 뭐라고 해석하자고 배웠어? 무리수가 안 붙어 있는 애들끼리 같고 무리수가 붙어 있는 애들끼리 같다고 해석을 하자. 이렇게 배웠잖아. 그치? 이 등호의 의미가 이런 거라고. 오케이? 집합에서 우리 집합 A라는 녀석과 집합 B라는 녀석이 같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치? 이걸 뭐라고 생각하기로 배웠어? 그치? 집합 안에 모든 원소들이 다 1대1로 똑같다. 그쵸? 우리 두 함수가 있어. fx라는 함수랑 두 gx라는 함수가 같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치? 이건 뭐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기억이 안 나? 두 함수가 같다. 두 함수의 정의역이 똑같고요. 그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각각이 대응되는 함수값이 같을 때. 오케이?
그때 두 함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해됐니? 즉 이처럼 요 다 똑같이 등호가 써져 있긴 하나 이 등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조금씩 다르잖아. 그치? 집합이 같다라고 정의되는 것과 함수가 같다라고 정의되는 건 사실 완전 다른 얘기잖아. 그치?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래서 이제 이 등호의 의미들, 즉 각 단원별로 정석책에 보면 각 단원마다 우리 등호의 뭐뭐뭐의 상등 이런 표현들이 항상 많이 나와요. 집합의 상등,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 함수의 상등,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무리수의 상등, 두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 여기서는 복소수의 상등 해가지고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 등호의 의미들을 잘들 기억을 해야 돼. 알았지? 등호의 의미를. 그래서 여기서는 두 복소수, A, B, C, D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I라는 이런 복소수와 C 플러스 DI라는 이런 복소수가 같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끼리 이렇게 같을 때 두 복소수를 서로 똑같다라고 하겠다 이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 다음 그럼 어떤 A 플러스 BI라는 이런 복소수가 0이랑 똑같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 A도 B도 둘 다 0이 돼야지만 이 복소수가 0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이해됐죠? 참고로 복소수는 허수는 대소관계가 존재하지 않죠. 그쵸? 없어요. 그쵸? 누가 더 크냐 작냐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다. 루트 2i라는 녀석하고 3i라는 녀석하고 선생 누가 더 커요? 했을 때 오씨 얘가 더 크다라고도 할 수 없고 얘가 더 크다라고도 할 수 없다 이거야. 오케이? 우리 수직선, 우리 크다라는 것들을 뭐라고 배우냐면 중학교 때 수직선에서 더 오른쪽에 있는 녀석. 오케이? 수직선에 그 수를 표시했을 때 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큰 거잖아. 근데 수직선은 실수가 1대1 대응되는 선이거든. 즉 수직선 위에 모든 점들이 지 자리 값에 실수가 있어. 다 실수. 허수는 없어. 수직선에 자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에 자리가 없는 녀석 가지고 누가 더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를 언급할 수 없다는 얘기. 알았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없어. 즉 대소관계가 없다는 건 양수 음수 개념도 없겠지. 그치? 양수라는 게 0보다 큰 숫자인데 그치? 크다 작다의 개념이 없고 오로지 0이 된다라는 개념만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대신에 0이 된다라는 개념은 존재하죠. 그렇죠? 대소관계는 없으나 0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도 보면 복소수 사칙연산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복소수 사칙연산은 그냥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고 곱하기는 그냥 다 이렇게 열심히 전개하면 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i의 제곱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 정도는 다 알잖아. 그치? i의 세제곱은 얼마니까? 마이너스 i니까 i의 4제곱은 1, i의 5제곱은 다시 i니까. 그치? 주기가 4, 4칸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i의 거듭제곱이 나오는 문제들은 이렇게 4개씩 끊어서 계산을 하자가 그러니까 원칙인 거야. 그치? 왜? 규칙이 4개 단위로 반복이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 뭐 이런 문제 풀어봤잖아. i, 2i 제곱, 3i 세제곱, 4i 4제곱, 디리리리리 50i 50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 처음 4개 싹 계산한다고 우리가. 얘 계산하면 2-2i 딱 이렇게 된다고. 다음 거 4개 또 싹 계산해보면 또 2-2i가 촥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4개씩 끊어서 계산하고 남은 떨거지만 따로 해주자. 이제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지? 왜 4개씩 끊어서 계산해? 아니 4개 단위로 규칙이 돌아가니까. 그치? 오케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다가 어떤 이상한 숫자를 발견했는데 그 숫자가 3개 단위로 규칙이 돌아간대. 그럼 몇 개씩 끊어서 계산해야 되겠니? 3개씩. 어떤 문제를 풀다가 또 다른 어떤 이상한 숫자를 발견했는데 걔가 6개의 단위로 규칙이 돌아간대. 그럼 몇 개씩 끊어서 계산할 거야? 6개씩. 그치? 그런 이유야. 그치?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럼 우리가 이 단어는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아. 어떤 이상한 숫자를 발견했을 때 어떤 규칙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 숫자의 연산을 계산해보세요. 이런 게 되게 많거든. 막 쓰잘데가 없이 갑자기 막 규칙이 없는 이상한 식을 계산하라는 건 열심히 넣어서 열심히 손으로 써서 막 하라는 건데 그런 건 의미가 없으니까 단순 계산 문제고 뭔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생겨먹은 녀석의 계산을 물어볼 때는
반복되는 일정하게 변하는 규칙을 찾아라 이거야. 그치? 그럼 몇 칸 단위로 반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는 것들을. 그치? 그게 그 주기가 몇이냐에 따라 몇 개씩 잘라서 계산할지가 결정이 돼요. 그치? 이해됐죠? 짜잔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우리 켤레복소수 얘기만 좀 해볼게.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의 정의가 뭐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숫자. 그치? 그래서 보통 복소수는 이제 Z, 소문자 Z를 많이 쓰는데 어떤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와 B는 실수여야겠죠, 당연히. A는 실수여야 돼요. 알았지? 그때 우리 Z의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녀석은 Z, 바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쵸? 여기 뭐라고 써? A 마이너스 B I라고 이렇게 쓰겠지.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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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이 왜 붙어야 되냐면 이 표현이 없잖아. 그럼 이 녀석의 켤레복소수가 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왜냐? A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봐. 그럼 이 녀석의 켤레복소수가 얘다라고 할 수 있는지 없잖아. 그치? 왜? 얘를 다시 이런 꼴로 정리를 한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실수가 아닐 때는 이 녀석의 켤레복소수가 얘다라고 할 수 없겠지. 당연히. 그치? 당연히. 자, 쓱싹쓱싹. 자, 그래서 켤레복소수의 성질들은 어떤 녀석의 켤레복소수에 다시 켤레복소수는 뭐가 돼? 자기 자신이 돼요. 그쵸? 켤레복소수의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이 되고 Z랑 그럼 어떤 녀석이랑 이 녀석을 이렇게 싹 더하면 뭐 남아? 2A가 되지. 그치? 2A가 의미하는 게 뭘까? 결과가 실수가 된다는 얘기야. I가 없어졌잖아. 그치? 오케이? 마찬가지로 우리 Z 곱하기 Z 바하면 어떻게 될까? 즉 얘네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될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됩니다. 그치? 제곱 더하기 제곱은 있잖아. 반드시 0 이상인 실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즉 어떤 복소수 Z와 켤레복소수인 Z 바를 곱하면 음수가 못 돼. 알았지? 음의 실수는 못 나와.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Z의 제곱이 3 플러스 4i고 Z바의 제곱이 3 마이너스 4i야. 그때 우리 문제에서 요 녀석을 좀 찾고 싶으면 둘이 그냥 곱하면 Z의 제곱 곱하기 Z바의 제곱이 얘가 25가 되거든. 그럼 어떤 애들은 얘를 그럼 뿔마 5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알았지? 마이너스 5는 요 결과로 나올 수 없다는 얘기 알았지? 그러니까 답은 5가 돼야 돼. 이 문제에서는. 알았지? 오케이? 음수가 될 수 없어요. 되게 특이해. 봐봐. 어떤 두 개의 복소수를 있잖아. 오케이? 두 복소수. 서로 다른 두 복소수를 더한 값과 곱한 값이 모두 실수야. 일 때. 오케이? 그럼 요 서로 다른 두 복소수는 반드시 켤레복소수 관계예요. 유일합니다. 1 플러스 i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걔랑 어떤 알파라는 녀석 복소수를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래. 그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는 녀석은 1 마이너스 i밖에 없다는 얘기 알았지? 오케이? 뭐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아. 집에 가서 이렇게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c 플러스 di 이렇게 해놓고 더한 녀석도 실수, 곱한 녀석도 실수. 더한 녀석이 실수다라는 건 b 플러스 d가 빵이 된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이렇게 곱하면 i가 나오는 녀석이 ad 플러스 bc 이렇게 되는데 걔가 빵이다 이제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런 결론에서 b랑 마이너스 d가 부호가 반대여야 한다라고 나오고 b 자리에 마이너스 b 집어넣으면 a랑 c도 이렇게 부호가 a랑 c는 똑같아야 한다 이런 조건이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둘이 켤레관계이다라는 건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어. 알았지? 뭐 궁금한 친구들 집에 가서 더 해봐. 알았지? 유일해. 없어. 이거밖에 없다고. 알았지?
이거밖에 없어요. 알았죠? 이거밖에. 빰빰빰빰빰. 아직 켤레 복소수 성질 쓰다 만 것 좀 마저 써볼게요. 어떤 복소수, 켤레 복소수를 거듭 제곱을 하라면 요 녀석은 거듭 제곱 먼저 하고 그 다음 켤레 씌워도 상관없어. 뭐 때문에? 두 켤레 복소수를 곱할 때 두 켤레 복소수를 곱하기에 대한 성질 때문에 요 녀석이 Z바 곱하기 Z바 곱하기 Z바 곱하기 띠띠띠띠 Z바. 내가 쓰려던 건 이게 아닌데. 이런 거 쓰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쓰려는 건 아니고. 내가 여기다 써줄게. 뭐 이런 거부터 써볼게. 두 복소수 알파, 베타 둘 다 복소수야. 오케이? 근데 알파를 더하고 베타를 더하고 더해서 켤레 복소수를 씌우래. 이 결과는 각각 켤레부터 씌우고 더해도 된다. 뺄셈도 마찬가지. 오케이? 곱셈도 마찬가지. 나눗셈도 마찬가지. 자리가 졸라 부족해. 자리가 부족하니까 여기를 지우고. 두 복소수 알파, 베타 다시 복소수 수일 때 두 복소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켤레 복소수를 씌운 녀석은 두 복소수를 각각 켤레부터 씌우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나눗셈일 땐 분모에 들어가는 녀석이 0이 되는 상황은 어쨌든 제외를 해줘야 돼. 그치? 그치? 우리 항상 그러지. 나눗셈에서는 분모가 0이 되는 상황만 제외해주면 켤레 복소수를 먼저 계산하든 나중에 계산하든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알았지? 뭐 이런 정도까지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개념이야. 우리가. 그치? 그치? 이 정도까지는. 그치? 사실 뭐 이렇게 들으면서 우와 진짜 저래 막 살면서 저딴 소리 처음 들어 이런 것까지는 없잖아. 그치? 그치?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개념이고. 자, 내가 니들이 복소수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었으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것 좀 제발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 거야. 알았지? 지금부터 그 두 가지를 첫 번째 거 얘기를 해주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거 얘기를 해줄게. 왜? 첫 번째 거를 잘 들어. 내가 오늘은 이걸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줄 거거든. 뭔 말이냐면 다음 시간부터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내년에 대답을 못할 때마다 욕을 먹어. 이제 알았지? 되게 중요해. 엄청 중요해. 막 어렵고 막 그러진 않아. 진짜 중요해. 고2 자히스토리를 이걸 풀다 보니까 내가 지금부터 알려줘야 하는 그 문제가 뭐야? 이따 수학 원해? 고2 거에? 얘들아 이거 뭐야? 하는데 대답을 한 명밖에 못해서 이 새끼들 니네 뭐야 새끼 이렇게 됐어. 알았지? 오케이? 알아야 돼. 알았지? 자 봐봐. 무엇이냐? 지금부터 있잖아. 몇 개의 숫자를 볼 거야. 첫 번째로 우리가 관찰해 볼 숫자. 요 숫자 1-i분의 1 플러스 i 요 숫자를 보거든. 또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를 보거든. 뭘 할 생각을 하냐면 유리화를 할 생각을 하세요. 유리화. 분모를 유리화 하자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을 유리화하려면 분모 분자에 뭐 곱해야 돼? 1 플러스 i 곱해야 돼. 켤레 복소수를 곱해야 유리화 된다까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해봐. 어디다. 구탱이에다 이렇게 해봐봐. 뭐 나오나? 빨리 해봐봐. 유리화 해봐봐. 한 번만 해보면 돼. 한 번만. 까먹지 않아. 이건 까먹지 않아. 이건 애들이 안 까먹더라고. 유리화 해봐. 분모 곱하고 막 분자도 완전 제곱씩 되니까 완전 제곱 전개해가지고 약분도 하고 이렇게 딱 마지막 뭐가 빡 된다. 뭐 돼? 앞에 거 유리화하면 i, 뒤에 건 마이너스 i. 어떻게 알아? 봐봐. 우리 i분의 1을 유리화 한번 해볼게. 내가 얘 분모 분자에 뭐 곱할까? i 곱하겠지. 그치? 이게 뭐 돼? 얘는 이렇게 되겠지. 즉 뭔 말이야? 얘랑 마이너스 i랑 얘네 둘이 역수관계야. 알았지? 오케이? 둘이 곱하면 1 되잖아. 그치?
지금 둘이 곱하면 1되니까 둘이 역수관계지, 그치? 즉, 이 역수가 얘랑 똑같은 숫자야. 이 얘기 왜 하냐면 얘가 뭐가 된다고? i가 된다고, 그치? 근데 딱 봐도 둘이 역수관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뭐가 돼야겠어?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됐죠? 사실 유리화한다는 건 숫자가 바뀐 건 아니잖아. 같은 숫자인 거잖아. 이렇게 루트 2분의 3을 2분의 3 루트 2라고 쓰는데 두 개는 같은 숫자인 거잖아, 그치? 유리화했다고 숫자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분모랑 문자의 같은 값을 곱한 거니까,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저 숫자를 보면 바로 띠딩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인지 헷갈려요. 항상 분자의 부호를 따라가면 됩니다. 항상 분자의 부호를 따라가자. 오케이? 분자의 부호를 따라가면 돼. 알았지? 분자의 부호. 그 다음 비슷한 녀석인데 이런 애들을 보면 드는 생각, 우리가 해야 하는 생각. 자, 이런 애들을 보면 제곱시킬 생각부터 하세요. 문제에서 5제곱 하라고 물어봐도 제곱부터 할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20제곱을 물어봐도 제곱부터 할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1 플러스 i가 들어가 있는 거듭제곱들은 요런 애들 이런 거듭제곱을 만나면 무조건 그냥 제곱부터 할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오케이? 이거 한꺼번에 막 9제곱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왜? 제곱하면 뭐 될까 얘? 얘 제곱하면 뭐 돼? 2i. K-팝 스타죠, 그쵸? 미안해. 자, 뭐 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뭐 이런 걸 계산할 일이 나와. 1 플러스 i의 11제곱을 계산하세요. 이런 게 나온다고. 이런 게 나오면 자, 1 플러스 i를 제곱을 시킨 걸 5번 하고 1 플러스 i를 한 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지. 얘가 뭐 돼? 2i. 이 i를 5번 거듭제곱하면 얼마야? 32i. 그치? 에다가 1 플러스 i만 이렇게 한 번 더 곱해주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자는 거야. 알았지? 1 플러스 i를 보거든. 그럼 얘랑 파생돼서 또 같이 짝꿍으로 많이 나온 녀석이 누구냐? 요거야. 자, 이거 제곱 한번 시켜볼래? 분자 제곱이 2i였고 분모 제곱이 2잖아. 그치? 이거 뭐 되겠어? 제곱하면 i가 되는 숫자야. i의 제곱근이란 얘기죠. 그쵸? i의 제곱근이 사실 그러니까 요 녀석의 부호 바꾼 숫자도 하나 더 있어.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그 다음 플러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두 개가 있어. i의 제곱근 두 개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런 거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숫자를 보면 제곱시킬 생각부터 하자. 루트 2분의 1 빼기 i 제곱시킨 뭐시기 마이너스 i가 된다. 얘는 유리화 시켰을 때 되는 녀석이에요. 같은 숫자야. 그러니까 둘인 같은 숫자. 근데 얘랑 얘가 같은 숫자는 아니다. 그치? 제곱을 시켜서 i가 되는 거니까. 그치? 얘는 그냥 유리화를 했을 때 i가 되는 거니까 다른 숫자야. 그치? 이해됐죠? 이해됐죠?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잖아. 이만큼 여기까지는 아주 쉬웠어요. 괜찮아요. 들을만하죠? 그쵸? 여기까지 들을만하지? 자, 다음 애들이 이제 욕을 먹는 이유가 이제 요거 때문이야. 빠밤 빠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빠바바바밤 Z라고 해. 이름 어떤 책엔 Z, 어떤 책엔 오메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숫자. 저 두 개가 그냥 같은 숫자라고 봐. 그냥 둘 다 똑같은 숫자. 오메가라고 놔볼까? 오메가. 비빔. 오메가. 자, 요런 숫자들을 보면 봐봐. 내가 이거는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유도 과정부터 얘랑 파생된 공식이 나는 3개라고 하는데 너희가 눈으로 보기엔 5개일 거야. 나는 3개라고 써줄 건데 니네가 눈으로 보기엔 공식이 5개일 거라고. 알았지? 유도 과정부터 알아야 돼. 왜냐면 숫자가 바뀌어요. 2가 없어지고 2가 4로 바뀌고 막 이렇게 숫자가 조금씩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 알았지? 이런 비스무리한 형태들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하는 생각의 순서. 일단 분모 곱해서 마이너스 1 이항시킵니다. 분모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 2 오메가 플러스 1 2 뿔마 루트 3i까지 됐죠. 그쵸? 양변 제곱시키는 거 불러봐. 좌변 제곱시키는 거 불러봐. 4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
제곱 마이너스 3 그치? 이항해서 4로 나눌 수 있지.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아이씨 오메가 플러스 1은 빵! 니네 요식의 양변에 뭐 곱하고 싶어? 그렇지. 곱셈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외워놔야지, 그치? 뭐 돼, 그럼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치? 오케이? 즉, 저 숫자는 있잖아. 세제곱하면 1 되는 숫자야. 우리 봐봐. x 세제곱은 1.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실근 하나 있죠, 몇? 실근 몇? 이 방정식의 실근. 1. 이거 누구나 다 떠올릴 수 있는 거. 허근 2개 있어요. 잽니다. 알았죠? 제 알았죠? 그렇잖아? 세제곱하면 1 되니까. 허근이겠지, 그치? 실근 하나, 허근 2개가 있는 방정식인데, 실근 하나는 1이고, 뭐,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알 수도 있고, 그렇죠? 허근 2개는 얘입니다. 숫자를 외우라는 얘기야, 저 숫자는. 저 정도는 외워야 돼, 알았지? 이거는 사실 그냥 금방 한 두어 번 하다 보면 잊혀지지도 않는데, 얘는 좀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외워져, 알았지? 숫자가 그지가 생겼잖아. 사실 숫자가 2개가 써져 있는 건데, 내가 그냥 하나로 퉁쳤잖아, 그치? 근데 사실 여기 써져 있는 두 숫자는 서로 켤레 관계잖아, 그치? 한 숫자를 오메가라고 하면 다른 한 숫자는 오메가 켤레. 애들이 이런 질문 하는데, 선생님 그럼 플러스가 오메가예요? 마이너스가 오메가예요? 누가 켤레?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한 녀석을 오메가라고 하면 나머지 켤레는 그냥 나머지 녀석이 오메가 켤레라고 할게, 알았지? 그러면 오메가 켤레라고 나머지 녀석을 놓고 정리해도 똑같은 과정이 나오겠지? 즉, 뭔 말이냐면, 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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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딕. 또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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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봐봐. 오메가와 오메가 반은 저 숫자는, 그치? x 세제곱은 1. 요 방정식의 허근이야. 그쵸? 그쵸? 그와 동시에 요식 보여, 요식? 요식이 요 2차 방정식에 오메가와 오메가 켤레를 집어넣은 형태잖아, 그치? 이해됐니? 즉, 요 방정식의 두 근이다. 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됐니? 이해돼? 그럼 방정식의 두 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이해돼? 이해돼? 자, 봐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일까? 얘 둘의 합은 얼마일까? 얘를 보고 대답해야 돼? 그치,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얼마일까? 오케이?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곱해서 1 되는 녀석을 무슨 관계라고 불러? 둘이 무슨 관계야, 그니까. 졸라 신기해. 이 플러스인 녀석 하나 있잖아. 역수치에서 유리하면 마이너스인 녀석이 된다는 얘기 알았지? 마이너스인 녀석을 역수치에서 유리화시키면 플러스인 녀석이 된다는 얘기 알았지? 요 자리가. 얘는 계속 마이너스 1이고,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라. 그러면, 근데 봐봐.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그치? 요 식을 보면 얘가 그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도 1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둘이 무슨 관계야? 그치, 얘 둘이 역수관계인데. 오, 그럼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의 켤레는 둘 다 오메가의 역수이다. 됐죠? 어떤 숫자 역수,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역수치한 게 여러 개가 되지는 않잖아, 그치? 어떤 수의 역수는 하나밖에 없다, 그치?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이 같은 숫자예요. 자, 외워야 될 게 여기에 뭐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여기 이제 분홍색 들어간 건 얘 떼도 돼. 뗐을 때도, 알았지? 뗐을 때도. 그 다음 내가 세 개라고 하는 건 사실 2개가 1번. 이만큼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쓴 거니까 2번. 나는 그래서 이렇게 3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3번. 근데 니네 눈으로 볼 땐 하나, 둘, 셋, 넷, 5개로 보일 거다. 내가 아까 한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렇지? 얘 유도 과정이 되게 중요해. 내가 되게 이쁘게 써주잖아, 그치? 거기에다 참고로 이 숫자를 모르면 안 되죠, 그쵸? 이 숫자를 보면 있잖아. 빠바바바바, 이 머릿속에 이렇게 쫙 그려져야 돼, 알았지? 오케이? 여기 이거 돼야 돼. 진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모든 문제가 술술술술술술 풀려요, 알았죠?
선생님, 처음 보는 복소수가 막 나와 있어요. 그럴 땐 무조건 분모 곱해서 실수 부분 이항시켜서 제곱해. 그럼 뭔가 이런 비스무리한 관계식들을 막 뽑아낼 수 있어. 알았지? 물론 숫자들은 막 바뀌어 있겠지만. 오케이? 항상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야. 알았지? 요 유도 과정에 숫자가 바뀐 녀석들도 다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한꺼번에 얘기가 들어있어. 알았지? 막 당황하지 마. 없나, 여기에? 여기 이딴 문제 없나? 여기 봐봐. 여기 봐, 벌써 봐요. 25페이지에 막 보인다니까? 이 숫자들이 막. 25페이지. 그 다음 또, 우와, 씨, 저 스텝 26쪽에 5번 봐봐. 스텝 26쪽에 5번. 여기 또 뒤집어져 있긴 하지만, 보이잖아, 이런 숫자들이, 그치? 이런 숫자들이 막 문제에 나와. 여기, 바로 앞에 스텝 2의 3번, 4번에 바로 여기 이런 숫자들이 막 있어. 여기 있는 이런 숫자들이 막 나와 있어, 그치? 여기 봐서 27쪽에 15번에 또 있네? 아이고, 1로 바뀌어있지. 한 개 좀 이따 얘기해 줄 거야. 알았지? 좀 이따. 다음 페이지 봐봐. 봐봐. 16번 봐봐. 16번. 다음 페이지. 스텝 2 16번 봐봐. 여기 또 있어. 분모가 4인데, 그럼 2 곱하면 되잖아. 그치? 2 곱한 걸 오메가라고 하면 되잖아. 그치? 2z가 오메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여기 18번에 또 있어. 젠자가 졸라 많아. 그치? 19번 봐봐. 오메가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래. 여기 보여.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래. 오메가. 문제에서 그러잖아.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어야 문제가 슐슐 풀려. 알았지? 또 있어. 어디 없니? 또 있는데. 여기 봐봐. 스텝 3 6번. 스텝 3 6번의 끝에, 문제 첫 번째 줄의 끝에, z제곱은 z바다. 보여? 첫 번째 줄 끝에, z제곱 마이너스 z바는 0이다. 이항하면 z제곱은 z바다. 오메가라고 바꾸면 z, 어떤 복소수를 제곱시킨 거랑 켤레가 똑같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저 문제도 이 숫자를 말하는 거야. 알았지? 이해돼? 이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지금 블랙라벨 한 책에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 엄청 많죠, 그쵸? 실제로 다른 문제집에도 다 이렇게 많아. 복소수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는 그 테마 중에 하나야. 알았지?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이 녀석 짝꿍이 있어요, 짝꿍. 짝꿍입니다. 항상 요 앞에가 마이너스 1인 게 진퉁이야. 알았지? 헷갈리면 안 돼. 마이너스 1보다 1이 좋다고 1을 진퉁이라고 생각하면 짝퉁이야. 쟤는 짝퉁. 얘 따라한 거야. 알았지? 짝퉁. 오케이. 자, 요 숫자가 가지는 성질. 대부분 문제에서는 그냥 얘도 그냥 오메가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오메가랑 저 오메가는 다른 녀석이야. 알았지? 오케이? 짝퉁. 틱틱틱틱. 자,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자, 볼게요. 똑같이 할 거야. 과정이 똑같아. 짝퉁. 뭐 거의 뭐 이미테이션 뭐 똑같아요. 자, 2 곱해서 1 이항시켜. 불러. 2 오메가. 부르라고 해도 선생님 혼자 대답하겠지. 자, 나한테 나 혼잣말이야. 불러. 임봐봐. 자, 이런 얘기였어. 자, 양변 제곱. 니들이 안 부르니까 새끼야. 4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또 이항시켜서 4로 또 나누지. 봐봐. 과정이 뭐 똑같아. 그치? 이항시켜서 나누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대신 플러스 1은 빵. 그쵸? 그럼 얘네 이 식의 양변에 뭐 곱하고 싶게 생겼어? 그치?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하고 싶게 생겼어. 그치? 왜 곱셈 공식 중에 요 단계 있으니까. 그치? 대답 목소리 안 들려. 야, 제일 가까이 앉아있는 녀석이 목소리 제일 안 들려. 어떡해? 뭐? 곱하면? 뭐?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 그치?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은 빵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역시나 요 녀석이 이제 숫자 2개니까 요 녀석의 친구는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겠고. 그치? 오메가 바가 이 숫자라고 놔도 똑같이 전부 다 성립을 할 거기 때문에 요렇게 쓸 수도 있겠네. 그치? 이해됐니? 그러면 요 식을 보면 오메가랑 여기서 나오는 이 오메가 바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두 허근이구나. 역시나 요 방정식의 실근 하나는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이건 뭐 그냥 초등학생, 중학교 2학년 정도만 돼도 야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래 뭐겠니? 마이너스 1이요 정도는 대답할 거 아니야. 그치? 실근 하나는 누구나 다 찾고 허근 2개가 요 두 녀석이다 이 말이야. 알았지? 그 다음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방정식이라는 게 요 식에다가
오메가랑 오메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그치? 요 방정식의 두 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치? 그럼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역시 똑같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겠니? 여기 방정식 빨리 쳐다봐. 방정식의 두 근, 근과 계수의 관계 얼마? 1. 역시 두 근의 곱은 졸라 신기하지 않냐? 이 세상에 있잖아. 곱해서 1인데 더해도 1이래. 곱해서 1과 더해서 1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녀석. 안 신기하디? 나는 되게 처음부터 신기하던데. 그렇잖아. 어떤 두 숫자를 있잖아. 더해도 1이고 곱해도 1이래.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야 원래? 그니까 헛소리야, 그치? 실체로는 존재하지 않아. 자, 그렇다고 알았다. 난 신기했는데. 자. 볼게요. 마찬가지로 둘이 무슨 관계? 역수 관계지. 근데 이제 이 녀석은 봐봐.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을 곱했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탁탁 붙이면, 그치? 그럼 둘이 곱해서 1이니까 얘랑 둘이 역시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치? 그래 안 그래? 이해돼? 이해 안 돼? 다시? 아니, 되냐고 안 되냐고 대답 좀 해줘. 돼. 그럼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자, 그러면 역시나 봐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 바가 둘 다 오메가 분의 1과 같은 숫자다. 여기까진 외워놔야 돼. 그래서 역시나 요거 그 다음에 요거가 팍팍팍 튀어나와야 돼. 틱 해서 요 숫자까지. 요 숫자를 보면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차차차차차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래야 문제를 풀다 보면 막 이런 애들도 많나. 여기선 오메가를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한대. 오케이? 아,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라는 얘기구나. 그치? 그럼 얘를 세제곱하면 1이 되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8 되는 녀석이네요. 요딴 것들이 막 머릿속에 막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니? 없으면 붙여놓고 이 성질들을 착착착착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오케이? 꽤 많이 나와. 이런 것도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x 세제곱은 8의 허근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 이 숫자라고 그 허근이. 하나 뭐겠어? 얘겠지. 그치? 이해됐니? 이 숫자가 분자만 있는 요 숫자는 세제곱시키면 8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x 세제곱은 8의 허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알았지? 오케이. 그랬을 때 요런 이 5개의 공식들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돼. 뭐 얘까지는 아니어도. 얘는 이 두 개가 아니면 별 의미가 없어. 왜? 여기가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바라진 않아. 오케이. 어쨌든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좀 쉬자. 힘들어. 되지겠다.